마의상품에서 여성이 만약 머리는 큰데 이마가 좁으면 초년에는 곤란하고 괴로우나 늙어서는 햇빛을 본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전의 한수 엄태범TV입니다. 오늘 고전의 한수는요, 말년에 귀하고 부자로 사는 여자 관상 5가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관상학에서요, 무릇 여자의 이마는요, 짐승의 간을 엎어놓은 듯 볼록하고, 미간은요, 밝고 윤기가 흐르면요, 부자로 귀하게 산다 그랬습니다. 또한 눈은요, 봉황의 눈과 같이 가늘고 길면 바야흐로 남편과 자식이 귀하게 되어 노년을 편하게 보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코는요, 쓸개를 매달은 것 같고 눈덩이가 넓고 두둑하면요, 가히 크게 귀하고 부자로 산다 그랬습니다. 관상학에서는요, 이러한 것들 중에 한 가지만 갖춰서도 귀하고 부자로 사는데 어찌 어려움이 있겠는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년에 귀하고 부자로 사는 여자의 관상 5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이마입니다. 최근에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었습니다. 따라서 하관, 즉 얼굴의 아랫부분은요, 가려져서 상대적으로 이마가 더욱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얼굴 면적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이마는요, 상대방에게 첫 인상을 주는 가장 중요한 부위입니다. 이마는 명예운 혹은 금전운을 보여준다고 해서 성공하고 싶다면 이마를 밝혀라 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관상학에서 이마는요, 그 사람의 전반적인 운세를 좌우하는 아주 귀중한 부위입니다. 이마는 복간, 즉 짐승의 간을 엎어놓은 듯 두둑하게 생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마가 이처럼 생기면요, 모든 일이 술술 풀려 곡식을 하늘 높이 쌓아놓고 사는 큰 부자로 산다고 했습니다. 요즘은요, 이마 축소 수술을 해서 이마를 줄이는 여성이 많습니다. 이는 관상학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나이 들수록 귀하고 부자로 사는 여성은요, 이마가 훤히 트여야 합니다. 큰 돈은요, 미래를 예견하고 현재를 직시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질 때 큰 돈이 벌리는 것입니다. 이는 이마가 내수의 기능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마가 좋은 사람은요, 기획력과 통찰력이 뛰어나 돈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여 부를 거머쥔다고 그랬습니다. 마의상품에서 여성이 만약 머리는 큰데 이마가 좁으면 초년에는 곤란하고 괴로우나 늙어서는 햇빛을 본다고 했습니다. 둘째는요, 미간입니다. 관상학에서 현재의 운이 어떤지 알고 싶다면요, 먼저 미간을 자세히 잘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관상학에서 미간을 인당이라고 합니다. 인당의 한자 뜻을 풀이해보면요, 도장을 찍는 집이란 뜻입니다. 예전에 도장을 찍어주는 집을 관청이라고 했습니다. 미간은요, 넓고 평평해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좁거나 너무 넓으면 또한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미간이 너무 넓으면 시원시원해 보이나 치밀성이 부족하고 꼼꼼하지 못해서 잦은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반대로 양 눈썹이 서로 붙어 있는 것처럼 미간이 너무 좁으면요, 사람 됨됨이가 옹졸하고 인색해서 화를 잘 내고 따지기를 좋아하며 소심한 일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미간의 표준 넓이는요, 엄지손가락 2개가 들어가면 표준 넓이로 봅니다. 미간은요, 매끄럽고 윤이 나야 하며 점이나 흉터가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인당 즉 미간이
윤이 나고 hum결이 없으면요, 인덕이 많아서 형제 동기간들이 많이 도와준다 그랬습니다. 또한 친구나 지인이 많이 도와주어서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한결 수월하더랬습니다. 관상학에서요, 미간이 훤하고 윤기가 흐르면요, 공명을 이루는데 한치의 의심할 바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간에 마치 피를 뿜듯 홍색이 나타나면요, 자손이 과거의 급제를 한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얼굴에 주름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특히 미간 부위에 자리하는 주름은요, 피해갈 수 없는 흔적입니다. 이마에 이처럼 눈썹 좌우로 새겨진 이런 주름은요, 인생 주름이라 그래서 관상학적으로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현침문이라 그래서 미간 정중앙에 세로로 새겨진 날카로운 가시와 같은 주름이 문제입니다. 저는 관상 강의를 하면서 성령을 권장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성령을 권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 이 현침문의 주름은 성령 수술을 해서 없애주는 게 좋습니다. 관상학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1차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짜증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는요, 눈입니다. 여러분은 생선가게에서 생선을 볼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봅니까? 그렇습니다. 눈을 가장 먼저 봅니다. 싱싱한 생선의 눈은요, 투명하고 맑습니다. 관상학적으로 눈은요,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서 감찰관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만물을 비추고 감지하기에 눈을 통하여 그 사람의 성격과 운명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눈은 그 사람의 얼굴 관상 중에서 반을 차지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존재감을 갖고 있습니다. 눈은요, 가늘면서 길고 물결 치듯이 부드러워야 합니다. 눈은 세자간이라고 해서 가늘고 긴 눈을 최고의 눈으로 봅니다. 마치 봉황의 눈처럼 빼어남을 감추고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봉황의 눈과 같이 갈고 길다면요, 일찍이 품위가 있어서 왕의 부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의 안동 하회탈 눈이 관상학적으로 최고의 눈을 봅니다. 또한 눈동자는요, 흰자위와 검은자위 경계가 분명하여 흑백이 분명해야 좋은 눈을 봅니다. 마치 흰자위는 눈처럼 희고 검은자위는 먹칠을 한 것 같이 검어야 한다 했습니다. 이처럼 눈동자가 흑백이 분명하여 사람을 쏴본 듯 하면요, 신체적인 에너지도 넘쳐나 반드시 말년에 귀하고 부자로 산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코입니다. 관상학에서 부유하게 사는 사람의 관상을 이야기할 때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곳이 바로 코입니다. 관상학에서는요, 코는 재배궁이라 해서 돈과 재물 등의 동산을 보는 곳이 바로 코입니다. 반면 눈두덩이는 전택궁이라 해서 부동산과 상속 부동산의 여부를 보는 것이 바로 눈두덩이입니다. 따라서 동산에 투자했으면 코를 잘 보고요, 부동산에 투자했으면 눈두덩이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코는 모름지기 얼굴의 다리와 기둥으로 밝고 고다야 한다고 했습니다. 위로는 콧뿌리와 미간과 접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로는 높이 솟아 콧등과 연결되어 있고 코에 마디가 없어야 합니다. 코의 길이는요, 얼굴의 3분의 1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콧망울은 힘차게 일어나 있어야 합니다. 콧구멍은 너무 크지도 그리고 너무 적지도 않아야 합니다. 또한 코가 들려 콧구멍이 훤히 보이는 코는 좋지 않은 코로 봅니다. 코의 모양은요, 현단비의 코와 절통비의 코가 가장 좋은 코로 봅니다. 코끝이 늘어져서요, 두툼하고 탱탱하여 마치 동물의 쓸개를 매달아 놓은 것 같은 코를 현단비의 코라고 합니다. 이런 코를 가지고 있으면요, 비싼 옷에 구슬을 숨기고
금과 옥을 쌓아두고 생활하는 그런 여인이라 그랬습니다. 또한 대나무 통을 반쪽 쪼개놓은 듯 콧대가 힘차게 뻗어내려온 코를 절통비라고 합니다. 여성이 이런 코를 가지고 있으면요, 금관을 쓰고 유유자적하게 이 세상을 논일며 산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다섯째는요, 눈두덩입니다. 관상에서 부동산의 소유 여부와 상속관계를 보는 곳이 바로 눈과 눈썹 사이, 즉 눈두덩이를 봅니다. 눈두덩이가 적당히 도톰하고 밝고 흠이 없고 깨끗해야 땅 부자가 되는 관상입니다. 옛말에 전태국, 즉 눈두덩이가 좋으면요, 넓은 대울 같은 집에서 아랫사람을 많이 두고 귀하고 부자로 산다 그랬습니다. 눈두덩이가 적당히 넓고 살이 도톰하게 올라와 있고 점이나 흉터 없이 깨끗하면요, 부동산 운이 좋을 뿐만 아니라 조상의 상속을 받아 부자로 사는 관상이라고 했습니다. 표준적인 전태궁의 넓이는요, 눈두덩이에 눈 하나 들어가는 게 표준입니다. 또한요, 전태궁은요, 폭력을 보는 부분입니다. 전태궁이 좋으면요, 폭력이 있어서 사회의 지도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여성이 전태궁이 넓으면요, 성격이 부드럽고 좋으며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우며 좋은 배우자와 노년을 행복하게 보낸다 그랬습니다. 사람은요, 얼굴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 기분 등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사람은요, 살면서 마음이 시시때때로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시시때때로 변하는 마음이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마음과 버려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마음을 먹냐에 따라서 나의 행동이 달라지고 나의 삶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고전의 한수는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